안녕하세요. 5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5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 교과서와 필기도구 모두 준비했죠? 그럼 오늘도 힘차게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국어 교과서 115쪽부터 121쪽까지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 115쪽 같이 볼까요? 오늘 무엇에 대해 공부할까요? 같이 공부할 문제, 오늘 배울 내용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자료를 찾아 읽고 요약하기. 모두 잘 읽었어요. 그럼 교과서 115쪽의 1번. 우리 반 친구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 한 것을 조사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주제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반 친구들이 평소에 알고 싶어 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우리 반 친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조사해 볼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이 궁금해야 할 만한 내용을 써야 하고, 읽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정확한 내용을 써야 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누가 이 글을 읽는지, 또 글을 읽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써야 해요. 거의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알고 싶은 거. 모두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은 로봇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알고 싶나요?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친구들이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을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김땡땡이라는 학생은 우리나라 탑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대요. 이땡땡 학생은 스마트폰 증강현실의 원리에 대해 알고 싶대요. 박땡땡 학생은 공룡의 생활에 대해 알고 싶대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면 모든 친구들하고 내가 평소에 알고 싶은 점을 적은 후 발표하면서 모든 친구들이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줬으니까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를 교과서 115쪽에 적어주길 바랍니다.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교과서 116쪽, 117쪽 봅시다. 2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어떤 글을 쓸 것인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모든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것으로 대체할게요. 가로 1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찾아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모둠이 함께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어떤 차례로 글을 써야 할까요? 먼저 모든 친구들이 함께 설명할 주제를 정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정했다면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자료를 함께 읽고 설명하고 싶은 무엇을 정할까요? 네,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합니다.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했다면 내용에 알맞은 무엇을 정할까요? 네,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알맞은 설명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요. 내용과 자료에 따라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을 할 것입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차례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서 글쓰기 할 때도 문단을 나눠서 글을 써야 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여러분 혼자 글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자료를 찾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차례를 잘 기억하고요. 교과서 118쪽 함께 봅시다. 118쪽 가로 2번 모둠에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함께 정해 보세요. 주제를 함께 정해 보래요. 어떤 단계죠, 여러분? 아까 배웠던 차례 중에 어떤 차례죠? 주제 정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도 있을 테고요. 모든 친구들이 생각한 주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를 적어주고 아래에 있는 모둠에서 정한 주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정한 주제를 적어주세요. 그 주제를 정한 까닭도 적어주어야 합니다.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로봇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 주제를 정했어요. 이 주제를 정한 까닭은 친구들이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정한 주제와 주제를 정한 까닭, 이유를 다 적어 주었죠? 그럼 118쪽 자신이 생각한 주제 아래에 있는 모둠에서 정한 주제를 적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모둠에서 정해야 할 주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정해 봅시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나라 탑의 종류로 정해 보았고요. 이 주제를 정한 까닭은 앞서 공부한 탑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18쪽 가로 3번 탐구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자료를 조사해 보래요. 어떤 차례죠? 네, 두 번째 있는 자료 조사 차례입니다. 즉, 자료 조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료 찾기 차례입니다. 116쪽, 117쪽에서 배웠던 차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차례입니다.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 찾기.
원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자료를 찾아주세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하고 정했던 주제가 뭐였죠? 네, 우리 앞에서 정했던 주제는 우리나라 탑의 종류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우리나라 탑의 종류에 대한 주제에 맞는 정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찾은 자료 함께 볼까요? 탑을 만드는 재료에는 나무도 있고요. 흙을 구워 만든 벽돌도 있고요. 돌도 있대요. 이렇게 탑을 만든 재료에 따라 탑의 종류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목탑, 전탑, 모전석탑, 서탑으로 종류가 탑을 만든 재료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찾을 때는 주제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읽으며 서로 다른 점은 없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룬지 비교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믿을 만한 내용인지, 최근 자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찾았다면 교과서 119쪽 바로 4번 탐구 주제와 관련해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점을 정리해 보세요. 친구에게 알리고 싶은 점을 정리해 보래요. 어떤 차례죠? 네, 내용 정하기 차례예요. 여러분이 찾은 자료에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점을 정리하는, 즉 내용을 정하는 차례인데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했어요. 우리나라 탑의 종류, 우리나라 탑의 재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탑, 종류에 따른 탑의 특징,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정했답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찾은 자료에서 어떤 내용을 정할지 생각해보고 교과서 119쪽에 선생님처럼 정리해 주세요. 119쪽 가로 5번 탐구 주제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정하고 그 틀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거 우리가 116쪽, 117쪽에서 배웠던 차례 중 어떤 차례인 것 같나요? 네, 설명 방법 정하기 차례와 내용 정리하기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명 방법 기억나나요? 설명 방법, 즉 글의 틀에는 어떤 틀이 있었죠? 네, 맞아요. 어떤 틀이 있었죠? 네, 비교와 대조, 그리고 열거의 틀이 있었어요. 모두 기억나나요? 비교와 대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때 좋고요. 열거의 틀은 특징들을 나열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합니다. 여러분도 내용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정하고 그 틀에 맞추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 탑에 대해서는 열거의 틀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탑의 종류에 따라 목탑, 전탑, 모전석탑, 석탑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의 방식으로 정리해줘도 되고요. 우리나라 탑의 종류에 따라 정리해주고 목탑의 예로는 황룡사,
전탑의 종류로는 신륵사, 모전석탑에는 분황사, 석탑으로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모두 다 정리했나요? 120쪽 3번. 모두 친구들과 할 일을 나누어 설명하는 글을 각자 한 문단씩 써 봅시다.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모든 친구들과 문단을 나누어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방법은 알아야겠죠?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봅시다. 모든 글쓰기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요. 모두 몇 문단인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5문단이라고 하면 각 문단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친구 중에서 누가 어떤 문단을 쓸지 정해요. 정했다면 모두 친구들과 할 일을 나누어 설명하는 글을 각자 한 문단씩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번째 문단을 쓸 거야. 내가 쓸 2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야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1번째 문단을 쓸게. 나는 2번째 문단을 쓸게. 나는 3번째 문단을 쓸게. 하면서 모든 친구들과 글쓰기의 문단을 나누어 써야 하는데 우리는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여러분 혼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단계에서는 내가 맡은 문단이 1번째 문단이라면 우리나라 탑의 종류에 대해서 쓰겠다. 2번째 문단은 우리나라 탑의 재료에 대해 쓰겠다. 이렇게 모든 친구들하고 누가 어떤 문단을 써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친구들과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전체 글을 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정한 주제에 맞게 자료를 찾고 자료를 찾았다면 자료를 읽고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했다면 내용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정하고요. 내용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정했다면 알맞은 설명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내용을 다 정리했다면 내용과 자료에 따라 여러분이 설명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이 글쓰기 단계가 원래 모든 친구들과 문단을 나눠서 쓰는 건데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이 글쓰기를 여러분이 모든 문단을 다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다 썼다면 교과서 122쪽에 나온 4번처럼 각자가 쓴 문단을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교실 알림판에 게시해 봅시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각자가 글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학습터나 클래스팅 등 여러분과 담임 선생님이 함께 운영하는 게시판에 여러분이 쓴 글을 게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예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이 쓴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고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지웁니다. 세부 내용은 대표적인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려 내용을 정리합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모두 다 기억이 나나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어떤 설명 방법들이 있었죠? 비교와 대조의 틀이 있었고요. 열거의 틀이 있었어요. 모두 기억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 방법, 글의 틀로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 좋죠? 글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글의 틀에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기 좋은 방법에는 비교와 대조의 틀이 있고요.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에는 열거의 틀이 있었어요. 설명하는 글 쓸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었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추측, 짐작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글의 목적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하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야 해요. 이 내용들이 모두 다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은 3단원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교과서 121쪽 되돌아보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뒤에는 붙임 13회 붙임딱지로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붙임딱지를 보면서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모두 다 퍼즐을 완성해 보았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봅시다. 알맞은 말을 맞추어 완성한 문장을 친구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이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은 대조이다.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 설명하는 방법은 열거이다. 이상으로 3단원 국어 수업이 모두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